안녕하세요. 건강신바트입니다. 얼마 전 동창들을 만나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라 오가는 술잔에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는데요. 근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권하곤 하더라고요. 이때 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저 친구 입에서 입냄새가 나서 이야기를 못 들어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술 냄새인 줄만 알았는데 냄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년이 들면서 입에서 나는 입냄새 정말 역겨운데요. 구독자 여러분, 입냄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입냄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건강한 삶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신바트 시작합니다. 입냄새는 입이나 그 주변 부위에서 나오는 냄새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악취를 말합니다. 입냄새를 세분화하여 말하는 학술적인 용어가 따로 있지만 현재는 입냄새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입냄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입냄새로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병리적인 입냄새로 구강과 전신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입냄새는 어떤 검사로도 문제를 찾을 수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입냄새를 인식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리적 입냄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침의 항균 작용인데요. 침 속에는 리소자임과 락토페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들은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 파괴하고 면역 글로불린어와 함께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만약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면 구강 내 자정작용이 약해져서 여러 세균이 번식하게 되어 입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침은 구강이 산성화되는 것을 억제시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줄여주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에 의한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구강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 외에 침 분비가 많으면 구강 내 입냄새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씻어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약 50%의 사람들이 입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지선 분비가 감소하여 몸의 채취가 다소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로 바뀌는 것처럼 구강 내 침 분비가 줄기 시작하고 각종 치주 질환이 늘면서 이로 인한 입냄새가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자신의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고 느낍니다. 이는 잠을 자는 동안 입안 곳곳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나 구강세포, 침 등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콧고리가 심하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사람들은 입안이 더 건조해져서 더 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장거리 등산을 하거나 육체적 활동을 한 후에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섭취가 감소되면서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활성화되고 몸이 저혈당 상태가 되면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입냄새를 일으키는 특정 지방산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혈당 상태일 때 나는 냄새는 혈관에 포도당을 투여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침 분비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도 침이 마르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 독특한 입냄새가 생기지만 생리 후에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각종 음식이나 기호식품들도 생리적 입냄새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양파나 마늘에 함유된 냄새 입자는 실제 황화합물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런 음식은 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대사된 후 혈류를 타고 폐를 통해서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으로 입냄새를 일으키는 혐기성그람 음성세균은 시스테인과 메티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유제품에 함유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제품을 먹으면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 중 일부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성분에 황화합물이 들어있거나 약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담배 또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담배 성분에 황화합물이 들어있고 담배를 피울 때 입안의 산소가 줄어들면서 혐기성 세균을 증식시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병리적 입냄새입니다. 1. 구강 내 원인으로 나는 구취. 병리적 입냄새 원인 중 85에서 90%가 구강 내 문제입니다. 주로 구강 위생을 불량하게 만드는 다양한 구강 질환이나 청결하지 않은 입안의 상태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중 설태는 혀 윗면 후방부에 생기는 황백색이나 백색의 두꺼운 피막입니다. 설태는 주로 탈락된 상피세포, 사상유두, 음식물 찌꺼기, 침, 세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혀 뒤쪽 3분의 1 부분에 많이 있는 혐기성그람 음성세균이 설태에 포함된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분해하여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치주 질환이나 구강암, 치아 우식 증충치, 보철물 등도 구강 내 음식물을 쌓이게 하고 세균을 증식시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구강 내 세균과 세균이 만드는 물질, 그리고 침 성분과 섞여 만들어진 치태덴털 플래그와 이 치태의 깊은 층 안에 칼슘과 인산염, 이온이 쌓여 만들어진 치석도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염을 일으키고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면 침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억제되어 혐기성 세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강외 원인으로 나는 구취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만성 비부비동염. 만성 비부비동염이나 비중격 만곡증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비부비동염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면 코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후비루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후비루에는 혐기성그람 음성세균이 좋아하는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비점막부종이나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코막힘이 지속되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됩니다. 2. 편도염과 결석. 만성 편도염도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 뒤로 흘러내린 점액질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휘발성 황화합물이 편도에 갈라진 틈이나 구멍에 쌓이고 농축되면 편도 결석을 만드는데 이것도 입냄새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흔히 입에서 노란색이나 흰색의 쌀알갱이가 넘어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편도 결석입니다. 3. 소화기 질환. 헬리코박터 필로리는 소화성 궤양이나 근만성 위염, 위암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이 균 또한 입냄새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필로리 감염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이 손상되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소장, 대장에서 장내 세균총이 변하거나 단백질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서 장내 가스가 부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 중 일부가 혈류에 흡수되어 폐를 통해 호흡으로 나오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4. 전신질환.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암, 폐농양과 같은 질병들로 인해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면 간경화가 생기는데 이때도 입냄새가 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요독증이 동반된 경우 소변과 유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방사선 조사 후에는 침 분비량이 줄고 점도가 증가하여 구강 내 연조직 질환과 치아 우식증이 생겨서 입냄새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류마티스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을 앓는 경우에도 구강 내 침 분비가 감소되어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희귀한 유전 질환의 하나인 생선냄새 증후군은 콩에 함유된 트리메티라민, TMA라는 특정 단백질 분해 능력이 결핍되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침이 부족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인슐린 부족으로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체지방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강한 휘발성 물질이 발생해 특유의 달고 신듯한 입냄새나 몸냄새가 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입냄새 영상은 2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냄새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신바트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